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22일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둘 다 상승했고요.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해줬습니다. 기관이 8천억 가까이 코스피를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2,5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래 들어서 최근에 계속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으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드디어 이제 좀 속 시원하게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를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이제 코스닥을 많이 매수를 했고요. 코스피는 이제 기간이 쓸어 담으면서 올랐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 차트를 보면, 이제 쌍바닥 정도를 디디면서 반등을 좀 해주긴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3200선은 지켰습니다. 지켜서 반등을 해줬습니다만, 아직도 뭐 완벽하게 지금 증시가 다시 상승 추세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다운 좀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방심하기는 이르고요.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확산세가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줄어드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가파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코로나19에 대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코로나19와 좀 이렇게 좀 싸워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증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은 코로나19 혹은 그 다음에 코로나19를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백신 혹은 치료제 거기에 따른 경기 회복 여기에 이렇게 딱 양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도 굉장히 지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힘겨루기를 좀 하는 것 같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좀 혼란스러운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조금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대응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일단은 요 지점이죠. 요 고점 라인을 깨진 않고 반등을 해주긴 해서 내일도 좀 반등이 있다면 조금 좋은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내일 또 금요일이거든요. 주식이 보통 내리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투자자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이제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이 매수세를 이어갈 것인지. 그 다음에 코스닥은 이 전고점을 계속 지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크게 하락하지 않았고요. 보통은 이제 코스닥이 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을 때 좀 과감하게 내리는, 좀 강하게 내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 잘 버티는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오늘 카카오 게임즈라고 해서 코스닥의 그 대장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이렇게 지수가 잘 받쳐지는 것 같고요. 어, 지금도 외국인이 많이 샀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대부분의 물량이 아무래도 카카오 게임즈 그쪽이 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일단은 오늘 증시 긍정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전히 이제 환율은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이 증시 움직임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자체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좀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나스닥과 다우존스는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도 뭐 거의 유로톡스 한 1%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언제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인지 여기서 한번 또 코로나 위기감이 부각이 된다면 또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채권이고요. 채권 시장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28%. 그래서 다행히 하락 추세는 끝내고 어느 정도 적정선을 받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추가적으로 더 이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면 경기 회복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좋지 않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어느 한 곳에 좀 무게를 두기보다는 중립적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현금 확보를 좀 해두어서 이 증시가 혹시라도 많이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이 정도로 보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FA 반도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60원 올라서 7,310원이고요. SFA 반도체가 계속해서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슬아슬하게 바닥 라인 7,030원 라인이죠. 그 정도 라인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데 좀 위태위태한 모습이에요, 확실히. 그래서 고점을 계속 이제 떨어뜨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21선 저항을 먹고 오르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은 21선과 61선이 평행하게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21선을 넘지 못하고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하락 추세로 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실적주 위주로 좀 반도체 종목들도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이런 실적주들의 완벽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불안한 움직임이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흐름을 한 번에 깰 수 있는 그런 양봉이 나오던지 아니면 좀 적절하게 이제 반등이 나와서 이 이평선들 자체를 좀 추세를 깨야 되는데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쭉 눌러지면서 추가적으로 더 저점이 내려간다면 그러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 좀 오래 기다렸고 오래 지켜보았는데 자, 쉽사리 이제 두 번째 상승이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것으로 저 저점을 아래로 깨버린다면 그때는 좀 커트하는 것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이제 외국인이 35만 주를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이전에 이렇게 잘 매수했다가 다음 날부터 계속 매도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코로나가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타이밍이 별로 좋지 않았다. 분명히 이때는 이제 좀 치고 나면서 좋게 움직일 수 있는 위치였는데 그 코로나 움직임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이 다들 약세를 띠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엔 시그네틱스고요. 120원 올라서 1995원입니다. 자, 그래서 시그네틱스는 계속해서 이 라인을 잘 지키고 있었고요. 아래에서 이 횡보하던 그 박스권을 이미 돌파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돌파한 뒤에도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고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 오늘 양봉이 아주 좋은 위치에서 좋은 타이밍에 나왔고요. 자, 이제는 이 전고점 2100원 정도를 또 넘어줄지 그걸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이라든지 월봉이라든지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월봉은 장기적인 추세 이겨내고 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이한 점이 이제 외국인이 이제 150만 주나 매수를 했고요. 이렇게 100만 주 이상 매수한 것은 드문데 시그네틱스를 확실히 좀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네요. 시그네틱스 계속해서 이제 임원들이 좀 매수를 많이 했는데요. 확실히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이제 실적도 좋게 나올 것이고 시그네틱스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AD칩스고요. AD칩스는 반짝 올랐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주상증자 이슈에 대해서 신주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슈로 그냥 올라갔다가 떨어진 것 같고요. 크게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좀 자리를 잡는 움직임이 필요하고 인텔 이슈 때문에 반짝 올랐었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IA고요. IA도 저는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이제 하락 추세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IA가 지금 계속 거래가 죽어 있고 위로 뻗어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러셀도 마찬가지 10원 내렸고요. 이미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점 라인을 러셀도 한 4,500원 정도 라인 잡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좋지 않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도 좀 약세를 띠다가 오늘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흐름 자체는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반도체 사이클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고 한 가지 이제 시그네틱스가 아주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시그네틱스는 계속 좋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쭉 가져가 보시는 것을 전 추천드리고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시스템 반도체 종목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